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맡고 있어요.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술 냄새 섞인 고함을 지르더니 곧이어 아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었어요. VIP 테이블에 앉은 그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멍자국이 목덜미에 선명했어요. 그날 밤 숨죽여 지켜보던 딸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특히 충격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제 사연 시작합니다. 눈부신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한 남자를 우러러보고 있었어요. 사랑나눔 자선재단 20주년 기념행사. 무대 위의 강민우는 완벽했어요. 맞춤 턱시도, 겸손한 미소, 감동적인 연설.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완벽했어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 하지만 VIP 테이블의 한 여자는 달랐어요.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보라색 드레스 아래 숨겨진 멍자국,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 엄마, 괜찮으세요? 딸 나연의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일 수 없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나연의 눈빛이 무대 위 민우에게 향했어요. 칼날처럼 차갑고 위험한 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민우의 달콤한 말에 관객들이 감동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서연과 나연을 비췄어요. 하지만 나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냄새나는 원룸. 벽지가 뜯겨나간 부엌에서 서연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또 라면이었어요. 나연아, 밥 먹자. 16살 나연이 작아진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소매가 팔목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 또 라면이에요? 조심스러운 목소리. 서연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와 상한 우유뿐. 전구마저 나가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딸 한창 클 나이에. 엄마가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이혼 후 2년. 전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모든 걸 날린 후였어요. 편의점 알바와 청소일로는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엄마는 언제 일 구해요? 나연의 물음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동네 복지관 무료급식소.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남은 음식을 엎고 있었어요. 빨갛게 부은 손, 지친 얼굴.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민우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오늘도 봉사 오셨군요. 관장의 인사에 민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완벽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그를 힐끗 봤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할머니의 손을 잡는 모습이 마치 연기 같았어요. 봉사가 끝난 후 민우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명함. 사랑나눔 자선재단 이사장. 한서연이라고 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응, 나연아. 저녁 메뉴 뭐냐고? 엄마가 가서 알려줄게. 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아이를 혼자 키우시나요? 민우의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계산이었어요. 네, 2년 전부터요.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서연의 눈가가 젖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절망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민우는 서연과 나연을 쇼핑몰에 데려갔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나연의 수줍은 인사에 민우는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나연이가 행복해하니까 아저씨도 기뻐.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없이 자란 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민우는 완벽했어요. 자상한 아버지, 든든한 남자, 따뜻한 연인.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짜였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였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반지를 내미는 민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을. 당신과 나연이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연과 나연은 민우에게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서연. 민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계획대로였어요. 내일 아침 뉴스 보세요. 나연의 차가운 선언 후 24시간. 전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속보입니다. 사랑나눔 자선재단 대규모 횡령 사건. 50억 원 후원금 횡령, 20명 정치인 뇌물 공여,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완벽한 자선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건 바로 대학생 딸 나연이었어. 복지관에서 만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민우는 서연과 나연을 데리고 쇼핑몰에 갔어요. 그는 나연에게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나연이 쇼핑백을 든 채 수줍게 말했어요. 천만에. 우리 나연이가 행복해하니까 아저씨도 기뻐. 민우가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연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우는 서연과 나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후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어울리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져 갔어요. 1년 후 민우는 서연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우가 반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당신과 나연이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드디어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네. 좋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우는 완벽했어요. 정말 이래도 돼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받는 것 같아서.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과한 선물에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렸어요. 행복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평생 이 행복을 지켜나가요. 민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서연은 사랑의 약속을 믿었어요. 드디어 안정된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넓은 아파트 거실. 민우는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분홍색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정장 재킷을 벗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여보 왔어. 민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서연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 또 꽃을 사오셨어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쁜 아내한테. 민우가 꽃을 건네며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꽃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다정한 모습에 설렜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나연이는 어디 있어? 민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서연이 꽃을 화병에 꽂으며 대답했어요. 민우는 나연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나연아, 아빠 왔다. 네. 나연이 문을 열며 나왔어요. 그녀 또한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민우가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좋았어요. 나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공부 중이었구나. 뭔데? 아빠가 도와줄까? 민우가 나연의 책상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나연의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의 낡은 책들과는 달리 새로 산 참고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학 문제예요. 나연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민우는 의자에 앉아 나연 옆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자상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 이해됐어? 민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감사해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민우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나연이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저녁 식사 후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급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민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가려던 나연이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거는 확실히 처리됐나?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나연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돈은 언제까지 정리할 건가? 계좌 추적이라도 들어오면 곤란해.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나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낯선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음 자선 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언론에 제대로 알렸나? 민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나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두근거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여전히 귀를 파고들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민우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여보, 누구 전화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던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 재단 일로 연락 온 거야. 별거 아니야. 민우가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미소. 조금 전의 차가움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리라니. 당신이랑 나연이가 있어서 힘나는 걸.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감동하며 민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방문 틈 사이로 나연이 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통화를 들은 나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달랐을까? 그녀는 책상에 앉았지만 연필이 잡히지 않았어요. 귀에 맴도는 건 자상한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방금 들었던 냉혹한 한마디였어요.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 나연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나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어요. 늘 완벽한 새아빠. 너무 완벽해서 때로는 부자연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들은 전화 목소리는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서연과 민우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웃음소리가 방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엄마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나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새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 따뜻한 웃음과 차가운 어조 사이의 틈. 그 간극이 어린 나연의 마음을 서서히 불안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나연. 어느 늦은 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연은 혼자서 민우를 기다리며 손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저녁상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연은 동아리 활동과 팀 과제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아파트를 흔들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서는 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보, 오늘도 늦으셨네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서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그는 곧장 위스키 병을 잡아 잔에 술을 따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들이켰어요. 밖에서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닥쳐. 민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재단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후원금은 계속 줄어들고 운영비는 늘어나고. 민우가 이를 악물며 술을 털어넣으며 내뱉었어요.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도와?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뭔데? 변변한 직장도 못 구했던 주제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어요. 그동안 꾹 눌러왔던 그의 속마음이 술의 힘으로 터져나온 듯 했어요. 여보, 그런 말씀은 너무해요. 서연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민우는 잔인하게 잘라 말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줄 알아? 그 돈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그 좁아터진 쪽방에서 라면이나 먹고 있겠지. 민우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때 집에 막 들어서려던 나연이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새아빠의 대화가 그녀의 귀에 생생히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술, 짜증, 그리고 사라진 다정함.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엄마에 대한 폭언이 날로 심해지는 걸 보며 나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일이라도 구해보면 어떨까요? 서연이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우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푼돈 벌어온다고 뭐가 달라져? 그가 잔을 테이블 위에 콱 놓자 잔이 튕겨오르며 위스키가 흘러내렸어요. 재단 운영비, 직원 월급, 행사비, 그리고 이 집 유지비까지. 하루도 못 버텨. 민우가 하나씩 세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민우의 분노에 압도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짊어진 무게를 자신이 덜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면 됐어. 물이나 가져와. 민우가 명령하듯 말했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려 컵에 물을 따르는 순간에도 물방울이 옆으로 튀었어요. 뭘 그렇게 떨어? 물도 제대로 못 가져와? 민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나연이 왔니? 방에 들어가 있어. 서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나연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왜? 내 딸인데 못 볼 것도 없지. 나연아, 와서 아빠한테 인사해. 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우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뭐야? 내 말 안 들려? 민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들려요. 그럼 빨리 와서 인사해야지. 민우가 손짓했어요. 나연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빠, 요즘 왜 계속 술 드시고 엄마한테 화내세요? 순간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얘가 지금 아빠한테 뭐라는 거야? 민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여보, 제발 아이 앞에서는. 서연이 말리려 했어요. 야, 엄마가 돼서 애 하나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면서. 민우는 서연을 향해 소리치며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서연이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연이 서연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서연이 나연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어요. 구해줬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 집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나연은 엄마를 안으며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민우를 노려봤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코 고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어요. 벽에 부딪혀 생긴 멍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서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어깨는 밤새 무너져 있었어요. 결혼 전 품었던 꿈, 따뜻한 남편,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족. 그 모든 희망은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 사라졌어요. 나연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이 속으로 걱정했어요. 딸의 눈빛이 어젯밤 이후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응. 들어와. 서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나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젯밤보다 표정이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엄마 얼굴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연은 어머니의 거짓 미소를 알아챘어요. 멍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서연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나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서연이 당황하며 딸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참고 사는 거요. 제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한두 번 아니에요. 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술 먹어서 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서연이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걱정을 하게 만든 자신이 미안해 마음에 없는 말을 했어요. 나연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서연이 딸을 달래려 했어요. 아니에요. 나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예요. 서연은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나연은 학교에 가겠다며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간 틈에 나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나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어. 도서관에서 만나자. 준혁이 즉시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우의 통화 내용을 적은 메모들, 수상한 서류들의 사진들. 이제 시작이야. 나연이 혼잣말했어요. 그녀는 가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넣고 방을 나갔어요. 서연에게는 학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연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연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젯밤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나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나연은 무거운 백팩을 메고 도서관 구석진 자리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탓에 도서관은 한산했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하기에 좋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본 후 휴대폰으로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3층 구석 자리에 있어. 빨리 와. 10분 후 준혁이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는 나연과 같은 학과 1학년으로 평소 과묵하지만 법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나연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준혁이 커피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연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어둠이 깔려 있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어요. 준혁아, 기억해. 예전에 내가 말했던 새아버지 이야기. 나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자선재단 하신다는 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연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요즘에 재단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엄마한테 손을 대고 있어.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정말? 어제는 벽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어.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은 나연의 상태를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어? 준혁이 즉시 물었어요. 엄마가 거부했어. 또 그럴까봐 더 무서워하고. 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나연이 백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메모지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준혁이 파일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야. 나연이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기 봐. 이건 아빠가 전화할 때 몰래 녹음한 거야. 나연이 휴대폰을 꺼내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이어폰을 나눠 끼고 들어보니 민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거는 확실히 처리됐나?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완전히 수상한데. 맞지? 더 있어. 나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아빠 서재에서 몰래 찍은 서류들이야. 계좌번호랑 거래 내역 같은 거. 준혁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놀랐어요. 나연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모았어? 준혁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나연이 메모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늘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서 매번 조금씩 모았어. 준혁은 나연의 노력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법적으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그래, 나도 그게 고민이야.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준혁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아빠와 직접 일하는 사람 말이야. 나연의 눈이 번뜩였어요. 비서. 아빠한테 최영수라는 비서가 있어. 5년 넘게 함께 일했다고 하더라. 나연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3일 후 오후 6시 고급 오피스텔 1층 로비. 최영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5년간 민우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최 비서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어요. 최영수가 돌아보니 민우의 딸 나연이 서 있었어요. 나연 양.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최 비서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랑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최영수는 나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평소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오늘은 어른스럽고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여기서는 안 되고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나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최영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럼 근처 카페로 가자. 15분 후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나연과 최영수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최영수는 커피를 마시며 나연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최 비서님,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해 아시죠? 나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최영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나연 양, 그게 무슨 말이지? 자선재단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일 말이에요. 나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최영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커피 잔을 놓는 손이 떨렸어요. 나연 양, 그런 말을 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는 일도요. 나연이 계속 말했어요. 5년간 함께 일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최영수는 나연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니요. 너, 어떻게? 처음에는 아빠 전화 목소리가 이상해서 의심했어요. 나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사해 봤더니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나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통화 녹음, 서류, 사진, 거래 내역들. 최영수는 파일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연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왔다는 것에 놀랐어요. 나연 양, 이런 일은 너무 위험해. 최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이미 늦었어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맡고 있어요. 최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연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최영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도 민우의 성격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해 왔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며 업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최 비서님도 괴로우시죠? 나연이 최영수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실 리 없어요. 최영수는 나연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로 그는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실, 나도 정말 힘들어. 최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나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만으론 부족해요. 내부에서 직접 일하신 분의 증언이 필요해요. 최영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민우를 고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공범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같이 처벌받을 거야. 나도 이런 일들을 도왔으니까. 하지만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나연이 설득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때 최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 강민우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이사장님. 최 비서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내일 정부 감사단이 재단 사무실에 온다는 연락이 왔어.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해. 최영수와 나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부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다는 의미였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최영수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최영수는 나연을 바라봤어요. 들었지? 정부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럼 더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감사받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최영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최영수가 마침내 결정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겨줄 테니까 절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약속해요. 나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최영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최영수가 USB를 나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 뇌물 명단, 정치인들과의 대화 녹음까지.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그 작은 장치 안에 민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최영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 나연은 USB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로 민우와 맞설 준비가 끝났어요. 조심해. 최영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알고 있어요. 나연이 각오를 다지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작은 USB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아파트 거실 민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는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같은 남편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연은 자신의 방에서 과제를 하는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민우의 폭력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저 물 좀 마실래요? 나연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응.
냉장고에 물 있어. 서연이 대답했어요. 나연은 물을 마시며 거실의 민우를 살펴봤어요. 그가 신문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나연이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민우는 신문을 읽으며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나연이 민우 앞에 서서 말했어요. 뭐야? 민우가 신문을 내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나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그것은 어제 최영수에게서 받은 것이었어요. 작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연이 USB를 민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우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바라봤어요. USB? 그게 뭐 어쨌다고? 이 안에 재미있는 게 들어있어요. 나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는 나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금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 아빠가 하시는 일들이요. 나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나연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슨 말이야? 민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자선재단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일,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는 일, 정부 사업 로비하는 일. 나연이 하나씩 나열하며 말했어요. 민우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연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너, 어떻게? 민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빠가 전화할 때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가봤고요. 나연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민우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나연을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도 하겠다고. 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라는 게 겨우 그 USB 하나야? 나연은 민우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사람들을 무시하시는군요. 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도 저도 그리고 아빠를 믿고 후원한 사람들도. 민우는 나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나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뭔지. 그럼 알려주세요. 나연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말했어요. 민우는 나연의 당당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도시에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바뀌어. 민우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말했어요. 경찰도 언론도 정치인들도 다 내 편이야. 부엌에서 서연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민우의 말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학생이 가져오는 증거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원하면 모든 걸 없앨 수 있거든. 나연은 민우의 위협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연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는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송이구나.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제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나연이 조용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민우는 나연의 말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민우가 조금 더 신중하게 물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나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민우는 나연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연아,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민우가 경고하듯 말했어요. 위험한 건 아빠예요. 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해 왔는지 모르시나 봐요.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나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연이 말했어요. 뭐야? 우리 엄마랑 왜 결혼하셨어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말 사랑해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왜 궁금한데? 지금 이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민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상관없다고요? 엄마와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이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민우가 폭발했어요. 가난해서 더 통제하기 쉬웠던 거 아니에요? 부잣집 여자들은 까다롭고 의심도 많으니까. 나연이 계속 밀어붙였어요. 분노에 찬 민우가 마침내 진심을 토해냈어요. 당연히 부잣집 여자보다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낫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연이 드디어 원하던 고백을 들었어요. 정부 사업도 기업 후원도 정치인 만나는 것도 다 가족 이미지가 있어야 쉬워. 민우가 계속 소리쳤어요. 부엌에서 서연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단순한 도구였다는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런 거였네요. 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나연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민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나연아. 서연이 불안해하며 딸을 불렀어요. 나연이 현관문에 손을 걸친 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내일 아침 뉴스 보세요. 민우는 나연의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뭐라고? 내일 아침 뉴스요. 나연이 다시 또렷하게 말했어요. 쾅.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남겨진 것은 민우의 억눌린 숨소리와 떠나간 나연의 단호한 목소리뿐이었어요. 속보입니다. 사랑나눔 자선재단의 대규모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긴급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우 이사장의 개인 비서였던 최영수 씨가 어젯밤 본 방송사에 직접 제보한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최영수가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5년간 강민우 이사장과 함께 일하면서 목격한 모든 불법 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영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TV를 보던 민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후원금 횡령과 뇌물 정황이 쏟아지듯 공개되고 있었어요. 후원금 총액 50억 원 중 35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보도했어요. 또한 정치인 20여 명에게 총 1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민우는 분노로 이를 떨며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그러나 다른 채널로 돌려도 상황은 같았어요. 모든 방송국이 같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과 각종 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검찰청 수사관들이 민우의 자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증거물로 압수되었어요. 강민우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발표했어요. 민우의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당황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들도 민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사, 기자, 경찰, 그리고 배신감을 느낀 후원자들까지 민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민우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후원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한 후원자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어요. 그 목소리는 선량한 후원자들의 상처였고 민우의 얼굴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후회되세요? 나연이 민우에게 물었어요. 뭐가? 민우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을 속인 것, 엄마를 괴롭힌 것, 모든 것 말이에요. 나연이 차근차근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확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후회?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다들 내 옆에 붙어서 달콤한 맛을 봤으면서 이제 와서 손 털고 빠져. 나연은 민우의 대답을 듣고 실망했어요.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요. 후회도 못하는 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겠네요. 나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후 4시 최영수가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그는 5년간 목격한 민우의 범죄 행위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계 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정치인들과의 거래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최영수의 인터뷰를 보며 분노했어요.
배신자 같은 놈. 자기도 같이 했으면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 민우의 아파트를 찾아온 거예요. 체포영장을 들고 온 거였어요. 강민우 씨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경찰차가 출발하자 아파트 앞에 몰려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한때 존경받던 자선가의 초라한 몰락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이지만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연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민우는 예전의 위세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권위적이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 한나연을 선서대로 부릅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어요. 나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차분한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불과 반년 전과는 달리 그녀는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생기가 돌았어요. 주름 사이로도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검사가 일어나 나연에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의붓아버지입니다. 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증인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나연이 숨을 고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어요. 민우가 밤마다 나눈 의심스러운 전화통화, 재단 회계 장부와 영수증을 USB에 모아둔 과정, 그리고 비밀리에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두었던 사실까지 증언했어요. 피고인이 자선재단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네.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후원금으로 개인 생활비를 충당했고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은 장부와 통화 내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이 숨이 막힐 듯 조용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의 어깨가 점점 좁아지는 듯 보였어요. 검사의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나연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민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선량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참회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민우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어요. 특히 나연아,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내가 부끄럽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마치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벌을 받겠다. 그러나 나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연은 민우의 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정말 반성하시는 거예요? 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민우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든 걸 다 내놓고 벌을 받겠어. 돈도 명예도. 나연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굳은 입술을 열어 말했어요. 그럼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1억 5천만 원도 반납하시겠어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재판장, 검사, 변호사, 방청객까지 모두가 그녀의 입을 바라봤어요. 그건 어떻게? 민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직도 숨기실 거예요? 나연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해외 계좌까지 들키자
잠시 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참회가 아닌 분노였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쪽방에서 라면이나 뜯어먹고 살았을 것들이.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어요. 방금 전까지의 눈물 어린 참회는 모두 가식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재판장님, 법정 모독입니다.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호통쳤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에게 맞아 치료받은 내역입니다. 이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협박하던 날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나연이 이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가 몰래 감춰온 폭력과 협박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나연이 눈물이 맺힌 채 엄마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건네며 딸에게 미소 지었어요. 나연아,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우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반대로 나연과 서연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웠어요. 법정을 나서며 준혁이 나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수고했어.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혁아,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혼자선 못했을 거야. 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서연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 나연과 서연은 예전보다 훨씬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평화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나연이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주름 사이로도 생기가 돌았고 오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새 직장 출근하는 날이죠? 나연이 물었어요. 응. 첫날이라 좀 떨리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진짜 달라졌어요. 전보다 훨씬 자신 있어 보여요. 나연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이는 요즘 잘 지내? 서연이 물었어요. 네. 로펌에서 인턴하면서 정신없이 바빠요. 나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변호사 꿈이 확실해졌대요. 꼭 약자들 도와주는 변호사 되고 싶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네. 내 곁에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엄마도 있었잖아요. 나 혼자 아니었어요. 나연이 엄마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이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가끔 그 사람 생각 안 나? 나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떠오를 때는 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나연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잖아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맞아. 옳은 선택이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어요. 엄마. 나연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응.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서연의 눈가가 젖었어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우리 딸. 서연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어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자유와 희망뿐이었어요. 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는 것을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겨낸 거니까. 서연도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냈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직 인생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공감의 여정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